김쌤의 성경 속으로 우리 김쌤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한번 잘라야 되지 이걸 넘어가 버려 가지고 보니까 1시간 10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한 2시간으로 나눠서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편했을 텐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절치부심하고 네 그래서 좀 시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이집트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죠, 그죠?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다음에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튀르키예, 그죠? 여 흑해 여기 크림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데가 이 동네입니다. 여기 크림반도라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강, 요게 티그리스강. 그래서 이 동네가 현재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여기가 아라비아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라크, 시리아는 이쪽에, 이라크가 이쪽 요렇게 있는데 바빌론 여기가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여기 시리아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요 중동 근동 지역 이제 요 지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인더스 강이고요.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요 파키스탄 뭐 이래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한번 좀 실수를 한 게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한 거 이제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정신이 살짝 왔다 가면서 좀 잘못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제 1차 바빌론 유수 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요 바빌론으로 가고 바빌론에 있던 사람이 또 일로 오고 뭐 이렇게 막 섞여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 디아스포라 이런 거 이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곳곳에 세계 곳곳에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여기에서도 많이 살고 여기서도 많이 살고 뭐 여기에서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데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신약 때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렉산더가 나타났다. 동방으로 원정을 이제 자 가자 하고 이렇게 나왔다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여기가 그리스 본토고요. 여기 조금 북쪽에 있어요.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한민족이긴 한데 약간 천시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저 관서지방, 그죠? 평안도 지방 사람들을 많이 차별을 많이 했어요. 우리 민족이긴 한데. 그래갖고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반란 일으켰죠. 홍경래의 난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관서지방 사람들을 차별하고 천시했던 것처럼 그리스 요 중부 지역하고 요 남부 지역 사람들은 요 옛날에 뭐 아테네니 스파르타니고 폴리스 도시국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수로 문명화된 사람들인데 여 북쪽에 여 마케도니아 저 촌놈들 하면서 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긴 한데 이제 좀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완전 힘으로 다 장악을 하고 여 세계 제국을 건설할 때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안 일으켰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장군들이 막 나라를 막 나눠 가집니다. 삼국지처럼. 그때 계속 이 그리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동맹 결성하고 독립운동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막 그거하고 막 쳐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또 연결돼요. 어쨌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가 맞기는 맞는데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원정을 11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넓은 땅을 다 장악을 하죠. 그래서 32세에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 약관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이어서 1년 만에 어떤 그런 반란 같은 거 다 진압하고 이제 해갖고 거의 10년 만에 이 땅을 다 점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전쟁의 거의 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요. 요 펠라라는 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뭐 어렸을 때 12세 때 뭐 아버지가 이제 원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말 그런 걸 이제 말 파는 사람이 이제 아주 명말을 데려왔는데 아무도 이 말에 못 올라타는 거예요. 말이 막 뛰고 하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다 관찰을 하더니 그 말이 있죠. 햇볕에 이제 비치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 그림자를 못 보게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올라탔더니 이 말이 얌전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뭐 부케팔로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알렉산더를 보고 이야 이거 아주 대성 싶은 나무다. 그래서 아들아 너에게 어울리는 왕국을 찾아라.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케팔로스라는 말을 타고 그 명말을 타고 여기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요쯤에서 죽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말에 이름을 딴 도시까지 세워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래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과외 선생님을 한 명 붙여줍니다.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 그죠? 뭐 스토아 학파하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사사를 했고 뭐 철학, 윤리, 정치, 과학 이런 거, 뭐 문학 이런 거 다 배웠는데 특히 문학을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리아스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 지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잘났어요. 그래서 16세 때에 아버지가 섭정을 시킵니다. 16살짜리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데 전쟁하러 다니면 비어있는 동안 네가 다스리라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섭정하고 있는 동안에 요 트라키아라는 지방에서 또 반란을 일으켜요. 요 바로 옆이죠. 그죠? 그래서 반란 진압해봅니다. 반란 진압하고 거기를 이제 완전히 격파하고 난 뒤에 거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이름을 바꿔봤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여기 이집트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한 30개 정도 됐다 그래요. 자기가 정복한 도시에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걸 많이 건설했다고. 그 출발점이 딱 여기였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알렉산드리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뜨게 해놓게 야 그건 좀 심하지 않냐 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18세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뭐 아테네 스파르타 전쟁을 해가지고 그죠? 스파르타가 이겼는데 둘이 몇십 년을 싸우니까 둘 다 힘이 빠진 거야. 그때 제3자 테베라는 나라가 다 엎어보고 테베가 1등 돼붙는 거야. 그때 이제 그 테베에 그 자기 아버지가 그때 테베에 약간 인질로 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의 기병 전술이나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팔랑크스라는 걸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팔랑크스라는 거는 이렇게 막 고슴도치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방진을 짜요. 뭐 16줄 뭐 이런 식으로 8줄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긴 창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다 그래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쿡쿡 찌르면은 이제 천하무적이죠. 막. 그런데 그 테베가 쓰던 이 방진을 갖고 와가지고 창을 더 길게 만들고 뭐 업그레이드하고 기병을 썼고 그래가지고 훨씬 강한 군대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테베하고 마케도니아하고 붙어가지고 그 전투에 알렉산더도 같이 참전을 해가지고 아주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1년 뒤에 아버지가 암살돼 버려요. 아버지가 암살돼서 약관 20세의 나이에 이제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죠? 애송이가 막 20살짜리가 왕 됐다 하니까 여기 이런 데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가 다 이기뿐입니다. 그래가 막
여기 있다가 여기 한데 요 테베라는 사람들이 반란을 또 일으켜요. 근데 저 위에 올라갔을 게 한 달 있다가 안 오겠나 싶었는데 13일 만에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 아주 신속한 기동력. 내일 안 오겠나 싶었는데 오늘 밤에 와보는 기라. 2달 있다가 안 오겠나 싶었는데 뭐 한 달 있다가 와보는 기라.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맹하고 훌륭한 군대였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보병 4만, 기병 5천 해가지고 일로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좀 넓은데 실제 지도 보면 엄청 좁아요. 요게 한 800m 밖에 안 된대요. 제일 가까운 데가. 그래서 거기를 뭐 헬레스폰투스 해협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배를 타고 건너면서 직접 그 키를 잡고 직접 운전하고 여기 해안가에 상륙해갖고 탁 창을 꽂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일리아스라는 소설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로이라는 도시에 제일 먼저 갑니다. 트로이에 목마할 때 트로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킬레스 무덤에 그 아킬레스 건이라 하는 그거 있죠, 그죠? 아킬레스의 무덤에 헌화를 하고 이제 쫙 아주 전쟁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 이제 페르시아의 이 왕이 이제 그 전에 그리스 침투했다가 막 깨지고 돌아갔잖아요. 그 이제 알렉산더가 왔다 그러니까 이 곳곳에 총독들 그런 사람들 모아서 요 그라니쿠스라는 거기 지도에 있죠, 그죠? 그라니쿠스라는 곳에서 첫 전투를 합니다. 거기서 첫 전투를 하는데 강을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전술적으로 강을 건너는 놈이 불리하겠죠, 그죠? 그 강을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는 먼저 건너는 놈이 불리합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 바로 자기가 직접 가가 막 싸움을 하다가 그래서 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2대1로 이쪽 페르시아 쪽 장군 2명하고 자기 혼자서 막 싸우고 있어서 위험에 처했는데 뭐 다른 장군이 와서 뭐 살려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싸움을 이겨가지고 네 요쪽 서부 해안가를 다 장악하죠. 그 뭐 이오니아 지방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죠? 다 장악하고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고르디온이라는 곳에 가서 뭐 하여튼 뭐 매듭이 있답니다. 아무도 못 푸는 매듭이 있는데 이걸 푸는 사람이 뭐 왕이 된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걸 칼로 그냥 쑥 해가지고 그죠? 완전 생각을 바꿔버렸죠.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이수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수스 또 해놨죠, 그죠? 이수스에서 미안합니다. 7번 지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하는 게 7번 지도, 8번 지도입니다. 7번 지도, 8번 지도. 그래서 그 7번 지도 보십시오. 7번 지도 보시면은 거기 이제 마케도니아, 펠라, 뭐 고린도, 테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트로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고요. 그 그라니쿠스 여기서 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해안가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이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 왕이 직접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4만 5천 대, 뭐 10만, 뭐 15만, 뭐 그 옛날이라 갖고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왔고요. 자기 어머니, 왕의 어머니, 뭐 왕의 부인, 왕비, 딸까지 다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 막사를 탁 쳐놓고 황금으로 된 탁 막사를 쳐놓고 이어서 결전을 벌이는데요. 알렉산더 이 사람의 가장 큰 전술은 망치와 모루라는 전술이. 요 팔랑크스라는 요 방진이 모루의 역할을 하고요. 옆에 이제 기병대를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항상 요 우측 기병대에 섰다 그래요. 그래서 헤타이로이라는 아주 최정예 왕의 친히 그 기병대를 이끌고 아주 요 팔랑크스가 요 정면으로 싸우면은 천하무적입니다. 아무도 못 덤빈데 옆으로 와거나 뒤로 와버리면은 그 완전 약점이죠, 그죠? 등을 내버려.
근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병의 활용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병이 망치 역할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 뭐 전투를 뭐 이래 서로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막 해가지고 옆으로 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망치와 모루처럼, 그래서 얘가 모루 역할을 하고 이 기병들이 망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기병들은 경기병이에요. 갑옷을 무겁게 안 했는데 이 기병들은 아주 중장 기병으로 해서 두꺼운 갑옷을 입고 하니까 페르시아 기병들한테 얘가 압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숫자는 여기서 싸웠을 때 숫자는 페르시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을 쓰냐 하면 그 기병들끼리 막 싸우면 여 뒤에 뭐 페르시아 왕의 천막이나 이런 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병들끼리 막 싸우다 보면 여기 틈이 벌어져요. 요런데. 여기에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거야. 왕한테 말 타고. 와, 용맹하죠?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그럼 왕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저거 먹고 이할 거 아니에요. 도망가 쁩니다. 도망가 쁩니다. 엄마, 왕비, 딸 다 내버리고 지 혼자 도망가 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도망가니까 그죠? 이 군사들이 사기가 다 떨어지죠. 그 완전 몰살시키는 거야. 그 아주 작은 4만 5천의 숫자로 10몇만 막 이런 데를 격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왕비하고 이제 그 어머니, 딸을 다 생포를 하는데 극진히 이렇게 예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딸하고 결혼도 해요. 스타테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안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뒤통수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일로 갔는데 올라오면 안 되죠. 이 해안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해안 따라 내려가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페니키아 사람들 얘기했죠. 그죠? 두로와 시돈할 때 두로가 여기 있는데요. 두로가 여기에 섬이 쬐까만 섬이 있어요. 쬐까만 섬이. 요 섬으로 가가지고 버티는 거. 우리나라가 옛날에 강화도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항전했는 것처럼. 여기가 한 7, 800m 정도 된대요. 땅을 메꿔가지고 여기를. 그러니까 이 주변 성들을 다 파괴해가지고 그 벽돌이나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 간척 사업을 합니다. 7개월 동안 해가지고 지금 두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때 간척했는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도시를 정복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7개월이나 이어서 허비를 했잖아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한 6,000명, 8,000명을 학살하고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쁘고 2만 명을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항복하는 사람한테는 예우를 잘 해줍니다. 항복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나한테 싸우는 사람은 완전히 끝장을 내버립니다. 정말 잔인하게. 그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때 두로하고 싸울 때 8,000명 정도 병력 지원을 해줬다 그래요. 8,000명 정도. 그래가지고 고맙대익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줍니다. 알렉산더가. 요게 요한복음에 그 왜 여인이 우리가 그리심산에 예배합니까? 뭐 예루살렘에 예배합니까?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때 그 성전이 알렉산더가 지어준 성전입니다. 그 뭐 여호수아가 처음에 여기 정복 전쟁 왔다가 뭐 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하고 유대는 유대도 쫄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야뚜아라는 대제사장이 마중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는 그 공격을 안 당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그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미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꿈에 페르시아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하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네, 꿈 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락 하면서 했다.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한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가자, 그죠? 블레셋. 가자가 또 끝까지 버팁니다. 항복 안 하고. 그래서 가자를 정복해가지고 그 장군을 있죠.
발에 구멍을 뚫어가 줄을 묶어가지고 자갈밭에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녔답니다. 전차에 태워가지고. 그 정도로 반항하는 사람한테는 잔인했고, 항복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성전 지어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이집트 갑니다. 이집트 갔는데 이집트가 환영을 합니다. 안 덤비.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계속 받았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엄청 싫어한 거야.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빨리 온다 이래 해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뭐랍니까? 파라오 대관식을 해줘요. 알렉산더한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알렉산더가 좀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끝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이제 올라가요. 자, 요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가우가멜라라는 곳이 거기 7번 지도에 보면 있죠. 가우가멜라 요쯤에 어디에 있네요. 그죠? 예, 네, 가우가멜라 한 요쯤에 있죠. 가우가멜라라는 곳에서 이제 결정적인 이 페르시아 원정의 가장 결정적인 전투를 합니다. 여기 가우가멜라 요 일대에서. 평지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페르시아가 절치부심을 하고 온 동네에서 병력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탁 진을 치고 이제 알렉산더도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이, 장군들이 이 밤에 기습해야 된다고. 이게 너무 많다. 못 이긴다. 밤에 천막에 불을 밝혀놨는데 하늘에 별처럼 많았다 그럽니다. 그 천막이.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니다. 이 승부는 당당하게 맞다이로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서 그라니쿠스에서 했던 전투하고 비슷하게 싸웁니다. 여기 있고 우측에 자기 기병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해요. 살짝 이동을 하니까 이쪽에 맞서는 곳에 있는 기병들도 얘들 왜 그러지? 하고 따라오잖아요. 띠라! 해가 또 뜁니다. 와! 해가 또 이 왕을 향해서 또 돌진합니다. 이건 이제 쐐기형 돌격이, 쐐기가 요래 생겼죠.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항상 여기 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막 기병들이 막 철갑을 해가 돌진을 하잖아요. 왕이 여기 서는 거예요. 그때는 화약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중무장한 채로. 말도 무장하고 있는 거야. 여기 상대방들이, 보병들이 창을 막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갖다 쳐박아 보는 거야. 갑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쳐박히니까 다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쐐기형 돌진으로 해가지고 왕이 좀 약간 웃깁니다.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막 이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전쟁이 끝났다 그래요. 여기서 이미 모든 게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왕을 잡으러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가다가 여기쯤에 요 인더스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박트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왕의 장군이 잡아가지고 살해를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또 그 왕한테 또 극진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샤한샤, 왕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샤한샤라는 말이. 그래서 왕중왕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를 직접 통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렉산더는 그리스적인 거하고 요 동양 페르시아적인 거하고 이제 섞기 시작한 거예요. 혼합적인 그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페르시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도 왕한테 절을 해라. 이제 절해라고 시킨 거예요. 페르시아 요 동방의 예법으로는 왕한테 절을 하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문제됐던 게 그리스인들은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한테만 절을 하지 왕한테 절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그걸 안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까지 왔다가 여기서 또 전쟁을 한번 치러요. 전쟁 한번 치러가 이깁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 옛날 그 세계관에는 그 인도 너머에 가면은 오케아노스라는 바다가 있다고 생각했대요. 오케아노스. 여도 가보고 여도 없네. 바다를 찾았는데 바다가 없는 거야.
세상 끝을 찾았는데 세상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고 이긴 뒤에 요 인더스강 하류로 내려와서 일로 더 갈라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부하들이 거부합니다. 못 가겠다. 우리 10년 동안 집 떠나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대왕 고망은 하고 집에 갑시다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향수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회군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짐 같은 거는 이 배로 실어가 나르고 이제 병사들하고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막이 있대요. 사막. 게드로시아라는 사막이 있는데 60일 동안 건넜는데 막 덥고 목마르고 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해요. 가장 잘못된 판단착오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에. 그래서 전투해서 죽은 사람보다 이때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병사와 민간인 포함해서 수만 명이 이 행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해서 이제 바빌론에 다시 도착을 해요. 바빌론에 도착을 하고 바빌론 옆에 수사라고 있죠. 수사. 요 있죠. 그죠? 수사라는 성경에도 수사가 나올 겁니다. 수사에서 이제 포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합동 결혼식인 거예요. 1만 쌍의 합동 결혼식을 한다. 페르시아 여자들하고 그리스 병사들하고 또는 장군도 800명.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했대요. 자기도 이때 아까 요 다리오 왕의 뭐 딸하고 생포했더니 그 딸하고 자기도 그때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해줬는데 장군들이 근데 그걸 싫어했어요. 장군들이. 왜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인이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혈통이 섞이는 걸 싫어한 거예요. 마치 요 유대 사람들도 그죠? 뭐 귀환했다가 요 포로로 갔다가 귀환했다가 뭐 이방 그 여자들하고 결혼했는 사람들 다 이혼해라 다 쫓아내 이렇게 했는 거 비슷한 그림이 여기서 그려진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장군 800명 정도는 다 대부분 다 이혼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죽자마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이제 나라가 이만해졌으니까 나라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남자들을 그리스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스식 훈련회가 군대에 넣어주고 이렇게 동등한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원래 그죠? 그리스나 마게도니아에서 왔던 병사들이 불만이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다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뭐 내팽개치나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국으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병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소환되는 거를 굉장히 모욕으로 여겼다 그래요. 뭐 농공 행상 이걸 해야 되는데 집에 가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반란도 일어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뭐 처형도 하고 그래서 정리가 되고 또 요 바빌론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아주 절친이라 그래요. 헤타이스티온이라는 어렸을 때부터 완전 절친이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같이 배웠고 자기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인데 연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헤타이온이라는 그 친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정말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야. 예. 자기 연인이 죽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제 알았다. 이제 요 아라비아로 한번 가보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요 뭐 연회를 좀 했는데 연회 참석했다가 갑자기 뭐 고열과 복통으로 이렇게 알아 누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역사에 기록된 걸 보면은 말라리아 현상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로 죽지 않았나 아니면 뭐 독사를 했지 않나 뭐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323년 기원전 323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좀 깨어났는데 유언을 뭐라고 남겼냐면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이렇게 가장 강한 자에게 라는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렇게 죽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누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냐 그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필리포스 3세라는 이복형이에요.
알렉산더의 이복형인데 조금 저지능,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복형인데. 그 다음에 아까 박트리아라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죠? 박트리아에서 아주 귀족의 딸, 진짜 막 세계 최고의 미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록산나라고 알렉산더가 사랑했던 록산나라는 와이프가 이때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 그래서 바빌론에서 장군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죠? 모여서 누가 후계자지? 이 파가 있고 이 파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협상을 했는 게, 요 아이가 남자일 경우에는 요 필리포스 3세하고 요 아이가, 요게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 4세예요. 이 아이가. 공동 통치를 시키고 일단은 좀 섭정을 하자 이러는 거야. 장군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뭐 남방왕, 북방왕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제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 8번을 보시면 제국의 디아도코이라고 있죠. 그죠? 디아도코이라는 말이 후계자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이게 완전 삼국지 뺨칩니다. 장군들끼리 요래 싸웠다가 또 요래 붙었다가 요래 죽이 뿌고 저래 죽이 뿌고 아주 뺨칠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회의해서, 그래서 알렉산더 가족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스라는 이 여인은 알렉산더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때 살아 있었고요. 요 이제 가족 관계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뭐 페르디카스라는 이 전체를 다스리는 섭정이 한 명 선출이 됐는데요. 요 지역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돼 있죠, 그죠?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지역이 있죠. 이집트가, 그죠? 이 사람 이름이에요, 전부 다. 프텔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안티고노스, 이게 전부 장군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왕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다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같이 배웠던 친구 중에 한 명이랍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관을 이렇게 마케도니아 본국으로 갖고 가는 거를 관을 탈취를 한답니다. 이 사람이. 관을 뺏어가지고 갖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집트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나폴레옹도 그렇고 뭐 시저도 그렇고 알렉산더의 무덤에 참배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 뭐 그 기록이 사라졌는지 지금은 어디가 알렉산더 무덤인지 알 수가 없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관을 훔쳐갔잖아요. 이 섭정이 성질나가지고 이제 뭐 몇몇 장군들, 그죠? 그 뭐 안티파트로스, 리시마코스, 뭐 안티고노스 막 있잖아요, 그죠? 그 연합해가지고 요 잡으러 갔다가 요 일대 섭정 페르디카스 하는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섭정이 된 사람이 여기 보면 안티파트로스라고 있죠, 그죠? 안티파트로스 밑에 카산드로스라고 있죠, 그죠? 안티파트로스가 아버지고 이제 카산드로스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안티파트로스가 두 번째 섭정을 이어받았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좀 잘 다스렸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노환으로 그만 사망을 금방 합니다. 노환으로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서 후계자를 설정을 해주고 죽었는데 자기 아들 카산드로스한테 안 해주고 뭐 폴리페르콘이라는 다른 어떤 장군한테 섭정 자리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산드로스가 인정 못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안티고노스 있죠, 그죠? 그 당시에는 제일 싸움을 잘했답니다. 무력으로는 최고였대요. 막 애꾸눈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안티고노스하고 카산드로스가 인정 못해 이래갖고 한 번 붙은 거야 또. 한 번 붙어가지고 그 폴리페르콘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고 카산드로스가 물려받습니다. 여기를. 예, 카산드로스 아들이 물려받죠. 그랬는데 요 안티고노스가
요 그때 근데 동시대에 여기 이제 셀레우코스라고 있죠, 그죠? 그거에 진행되는 동안 요 셀레우코스가 땅 제일 넓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막 공격받고 이럴 때는 힘이 없고 막 이집트로 도망치고 막 익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막 치열한 남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 동방을 다시 점령을 다 합니다. 막 다시 돌아다니면서 다시 점령해가지고 동쪽에서 힘을 막 키웠어요. 막 강자로 떠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셀레우코스하고 이제 안티고노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안티고노스하고 싸우다가 안티고노스가 사망합니다. 안티고노스가 사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티고노스의 아들이 또 있어요. 데메트리오라고. 얘가 도망을 쳐요. 잘 도망쳐가지고 요 그리스 요 지역에 막 숨어가지고 재기를 꿈꾸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산드로스, 그죠? 요 카산드로스가 그 이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놓치지 말고. 카산드로스가 또 병에 걸려서 죽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도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들들이 둘이 내란이 붙은 거예요. 내란이 붙고 둘이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요서 이제 막 재기를 노리던 데메트리오한테 요청을 한 거야. 와가 좀 도와주이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때 데메트리오하고 피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로스.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 있죠. 이기긴 이겼는데 자기도 뭐 별로 딱히 뭐 얻은 게 없어. 이긴 내가 이긴데 그걸 보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죠. 이 피로스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에피루스라는 왕국의 작은 왕국의 그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있죠. 막 로마에도 침입했다고 오고 이때 로마는 좀 작았거든요. 로마에도 침입했다고 오고 막 여가가 같이 싸워주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이기는 거는 계속 이기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상처뿐인 영광.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도움을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카산드로스의 아들들이. 그래서 데메트리오하고 피로스가 가가지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예. 점령을 해가지고 왕위를 이제 데메트리오가 물려받아요. 데메트리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안티고노스의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싸움은 잘하는데 좀 요가 동방이니까 그래도 동방 스타일로 좀 무력 정치 이런 걸 해가지고 불만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리시마코스라고 있죠. 요 트라키아 지역 그 옆에 리시마코스 있죠. 리시마코스하고 요 피로스하고 또 연합해. 그래서 또 쳐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피로스와 리시마코스의 연합군이 또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사실상 마케도니아의 왕이 됐다고 그래요. 사실상. 공식적인 왕이 아니고. 근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웃깁니다. 이 트라키아가 바로 옆이잖아요. 여잖아요. 여서 왔는데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침략자다. 이래 생각해 본 거야. 그랬는데 리시마코스가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했는 게 자기의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뭐 모반을 했다 이런 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새엄마가 뒤집어 씌웠는 게라. 새엄마가 너그 큰아들이 이제 반란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장자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민심을 잃은 거야. 민심을 잃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런 민심을 이어서 셀루코스 이 사람이 또 눈치챈 거야. 이때다. 요 강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간다 하고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그 리시마코스를 또 죽이고 자기가 이제 거의 요 이집트 지역 빼고 다 이제 완전 이제 천하 통일이 이제 눈앞에 온 거야. 셀레우코스가. 한편 여기 남방 요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은 뭐 별일 없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집트 자체가 좀 고립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어도 그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여가 또 땅이긴 한데, 여러분들 세력 지도 보면, 그죠? 요 섬 이런데, 하고 해안 지역 이런데 자기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군 사령관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해군도 좀 막강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한편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나이가 많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자기 후계자를 넷째 부인의 아들, 프텔레마이오스 2세. 요 사람이 이제 70인역 했는 사람입니다. 그 넷째 부인의 아들한테 왕위를 주면서 자기도 같이 왕이 된 거야. 그때까지 왕이라고 말을 안 하다가 그래서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근데 장남이 아니 내가 장남인데 그죠? 그래서 이 장남이 재빨리 이 장남이 뭐 일로 망명했다가 또 뭐 일로 망명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이쪽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장남이. 그래서 셀레우코스가 키워줍니다. 아, 그래. 왜냐면 뭐 귀족이고, 그죠? 다 왕족이고 하니까 키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셀레우코스가 여기 가서 리시마코스 다 제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건너가지고, 딱 상륙했어. 그래서 뭐, 그리스식으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망명했는 장남이라는 야가 툭 찔러 붙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우코스가 암살됩니다. 그래가지고, 뺏었던 장남이 자기 병사들 소수의 인원 재빨리 수습해가지고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막 연설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을 설득했다 그래요. 나는 뭐 순수 마케도니아 혈통에 뭐 좀 자기 그걸 막 어필을 되게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왕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셀레우코스가 죽었으니까 일단 뭐 아들이 물려받아가 조금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좀 운이 없던 게 이 장남으로 가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북쪽에서 갈리아인들이 침략을 합니다. 갈리아. 요 터키에 갈라디아라고 있죠. 그죠? 성경에 나오죠. 그 갈리아인들이 여기서 정착했는 동네가 갈라디아랍니다. 어쨌든 오니까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대요.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기가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야. 주인이 없는 거야. 근데 아까 안티고노스 있고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라고 있다 그랬죠. 여기는 안 적혔는데 어쨌든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가 있고 데메트리오의 아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안티고노스 2세입니다. 안티고노스 2세. 그 이제 뭐 자기 아버지도 죽고 다 그랬는 상황에서 버티게 하고 있었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할 만한 사람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 진압하고 수습을 잘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돼봅니다. 그래서 삼국이 완성이 된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그리고 여기가 안티고노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도에, 8번 지도에 보시면, 그죠? 처음에는 여기가 카산드로스고, 여기가 리시마코스였잖아요. 근데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가 다 없어지고, 여기서 멸망했던 안티고노스가 여기서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안티고노스 왕조를 마게도니아라고 얘기하고요. 셀레우코스 이 왕조를 시리아라고 합니다. 요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여기에서 땅이 이만큼 넓었는데 시리아. 여기에 그 지도 보시면은 파르티아 왕국이라고 제가 글씨 써놨죠. 그죠? 여기서 나중에 파르티아 왕국이라고 생겨요. 페르시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트리아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파르티아가 엄청 커집니다. 엄청 커지면서 자꾸 좁혀져 가지고 셀레우코스는 요렇게 조금 작아집니다. 요렇게. 그렇게 해서 삼국지가 완성됐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전쟁 얘기는 끝났고 그리스인들이 아까 그 마게도니아 인들이 차별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3분만 하면 안 될까요? 3분만. 네. 그래서 다니엘서 거기에 있는 상황하고 조금 맞춰보면 다니엘서
그 2장에 나오는 왕의 꿈에 있는 뭐 신상의 뭐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빌론이고 가슴과 팔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돼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와 헬라라고 합니다. 그리스와 헬라. 그다음에 밑에가 이제 종아리가 쇠, 뭐 그건 로마라 그러고요. 발이 뭐 쇠와 진흙으로 돼 있다 하는데 이제 이거는 로마 이후에 뭐 나누어진 뭐 열국들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다니엘이 본 이제 두 번째 환상, 그래서 그때가 이제 벨사살 왕이라 그러는데요. 숫양의 두 뿔, 뭐 하나는 길고 하나는 조금 그보다 좀 짧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메데와 바사,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 이런 거하고 다 관계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한 수렴소라고 하는데 그 수렴소가 마게도니아 제국을 의미하고요. 현저한 뿔이 뭐 났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사후에 뭐 현저한 뿔 넷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디아도코이 했는 그 얘기 있죠. 그 이제 마지막에는 3국이 됐지만 뭐 처음에는 뭐 4국, 뭐 5국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 셀레우코스라는 나라하고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전쟁을 하죠. 그죠? 그게 이제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제 혼합의 시대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이제 요 셀레우코스, 여기가 먼저 한 100년을 지배하고 나중에 또 여기가 또 지배합니다. 그래서 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는 그리스식 도시와 그리스식 극장, 목욕탕, 경기장 이런 걸 했고요. 도시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많이 바꿨답니다. 사마리아를 뭐 세바스티아라 그러고 악고라는 도시를 돌레마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200년을 지배를 받았으니까 말이고 뭐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라는 히브리 이름을 아리스토블루스, 그 다음에 마따디아라는 이름을 안티고누스,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알렉산드라 그래요. 그리스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바꾸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하고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는 이제 페르시아, 바빌론 이런 나라의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를 썼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러면서 그리스어를 또 배운 거야. 왜? 계속 그리스가 다스리니까.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런 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어가 모국어처럼 완전 네이티브로 잘 썼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요 프톨레마이오스가 100년 동안 다스리고 나중에 이제 요 셀레우코스가 점령을 하면서 이제 유다는 마카비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독립을 얻고 막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까지 하고요. 요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가 옵니다. 로마가 이제 얘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로마가 일로 쫙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마지막으로 로마가 여기를 싹 다 점령하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그렇게 되면서요. 다음 주도 그렇게 되면서 동시대에 이제 어떤 유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유대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한번 제가 방향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